언니야, 이따 저녁 때 니 나 좀 보자. 야, 건방 떨지 마. 아, 진짜 진짜 울면서 파마를 말았어요. 너 내 고객님한테 인사하지 마. 아는 척하지 마. 아, 구독자님, 오늘은 제클린의 왕따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왕따가 아니라 제 자신을 지켜온 그 썰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용을 공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막 어느 날 너 어디 가? 했더니 미용학원 간대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제 미용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명동이 최고였거든요. 이제 거기서 한 2년 근무를 하고 2년 뒤에 제가 강남 청담동 이제 이가자 미용실로 입성을 했어요. 그 이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저를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청소를 하고 계단을 올라오면 파지를 막 갑자기 개면서 일제히 조용한 거예요. 그럼 저는 모르는 척하고 막 저 할 일 열심히 이제 우렁각시처럼 막 청소하고 다니고 막 이러고, 저는 되게 굉장히 친했다고 생각하고 되게 단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한 날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너랑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진짜 중요한 친구인데 나중에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디자이너가 됐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른 데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기존에 하던 고객들이 진짜 저한테 다시 싹 몰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디자이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새로운 고객들을 저한테 다 준다 이러고. 왜냐면 자기네끼리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저는 항상 그냥 객식구, 그러니까 투명인간? 그런 느낌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일을 할 수 있겠고 버팀목이 됐었던 건 우리 저를 도와주는 스텝 인턴들, 조만간 보실 수 있어요. 그때 그 친구들.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옆에서 버팀목이 돼줬던 것 같아요. 하루는 막 일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언니야, 이따 저녁 때 니 나 좀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보자 이랬어요. 내 밥그릇 빼끌어 먹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그 말뜻을 자기 팀에 와서 저한테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열심히 하면 하루하루 팁을 받는데 제가 가서 도와주면 그 팁을 걔가 많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담당 선생님이 제 손을 붙잡고 올라가면서 너 당장 그만두라고. 왜냐면 어제까지는 열심히 와서 도와준 애가 그 다음날 와서 안 도와주니까 갑자기 선생님은 화가 나잖아요. 제가 그리고 하루는 일을 하는데 디자이너 선생님이 나냐! 이리 나와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마를 말다가 고객님한테 익스큐즈를 하고 제가 이제 따라서 나갔어요. 했더니 야! 넌 건방지게 내 손님을 거기다 갖다 준비를 시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야! 건방 떨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그분을 손을 갖다 탁 낚아치면서 잡았는데 팍 뿌리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에 22살 때인데, 근데 저는 진짜 울면서 파마를 말았어요. 저는 남들 앞에서 우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진짜 그날의 기억은 저를 진짜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어제 일 같아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시련을 겪어야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지? 하면서도 일이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내가 선택을 안 하고 미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살아남아야 된다는 정말 일념하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 오늘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만 딱 넣으면 기름이 몇 %, 그리고 이모발은 파마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뭐 그러면서
전반적인 헤어가 미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 패션과 트렌드를 같이 읽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그 고난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리고 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고객님, 제가 항상 우리 고객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가방줄도 길지도 못하고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거는 나의 일을 즐겼기 때문에 최고의 손님들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연예 그 스포츠 신문을 맨날 아침마다 막 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고객님들이랑 대화하다가 내가 머리가 꼴통인 게 티가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래서 일을 할 때 우리 구독자님들 이 일을 계속 부여잡고 가야 되나? 아니면 놔야 되나? 아니요. 절대 부여잡고 가세요. 왜냐하면 내가 시련이 왔을 때 그 시간을 지켜내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점프하고 또 한 단계 점프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보다 좀 나은 사람들 조언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온실 속에 꽃이 되기보단 사계절 나무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을 했는데 사계절 나무는 혹독한 겨울이 와도 되게 볼품없이 서 있는데 어김없이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없다는 건 저는 시체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힘든 일이 있어야 내가 조금이라도 즐거우면 환하게 웃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계절 나무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삶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 이번 기회에 유튜브 네임도 글로우앤그로우로 바꿨거든요. 우리 구독자님과 함께 성장하면서 변화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 바꾸려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힘내보고 함께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 아이를 쫓아가자고요. 관계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세요? 처음에 청담동 왔을 때. 왜요? 왜냐면 허허벌판이고 고객도 없고 그리고 왕따고. 왜 왕따요? 너무 잘하니까.